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어요. 공부 안 해도 수능 잘 보는 그런 사람들 가끔 있는데요. 제가 그런 부류가 아닌 걸 알아서 불안했어요. 그래서 서류 발표 전부터 미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능을 준비했던 경험을 대입시켜서 이렇게 공부했어요. 1번, 시간을 재고 풉니다. 2번, 못 풀 것 같은 문제를 빠르게 판단하고 잘하는 걸 먼저 풉니다. 3번, 채점합니다. 4번, 해설지를 정독하며 모든 문제의 정답, 오답 근거를 찾습니다. 5번, 많이 틀리는 유형은 2번의 선별 과정에 반드시 반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2번입니다. 버리는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는 연습을 꼭 하세요. 여러분이 천재라면 한 문제 가지고 질질 끌어도 돼요. 워낙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르니까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붙잡고 있어도 안 풀려요. 근데도 소금물 문제 아쉬우니까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소금물 문제 이거 많이 연습해봤던 건데 안 풀리면 멘붕 오거든요. 원래 40초 안에 풀어야 하는 건데 2분을 썼다. 그러면 최소 다른 한두 문제를 풀 시간 놓치는 거예요. 소금물 하나 때문에 올해 삼성 취업 과락으로 놓쳤다. 억울하죠. 이거 현실이에요. 영역별 모의고사 특이사항, 언어논리, 수능 언어영역과 유사하게 준비했어요. 내용 일지 문제는 무조건 답안지를 먼저 읽었어요. 그 다음 본문을 오가며 소거했어요. 문장 문단 배열은요, 각 문단의 머리 문장과 꼬리 문장만 읽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한 문제를 15초 안으로 풀 수 있었어요.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는 글의 주제 문장이 자주 위치하는 곳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수리 논리, 응용 수리와 자료 해석이 함께 있어요. 응용 수리는 유형이 반복되니까 오답 노트의 유형을 정리하세요. 소금물, 시간 속력 문제 풀이법을 한 번만 정리해두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준비가 끝나요. 한편 자료 해석 파트도 반복되는 문제 유형을 정리해요. 그리고 그 유형마다 나만의 문제풀이 절차를 미리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큰 단위의 숫자가 나오는 문제는 계산을 어림하는 습관을 길렀고요. 숫자와 다이어그램이 많아 복잡한 문제는 양손,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을 이용했어요. 추리, 모의 문제를 풀어보니까 가장 취약했어요. 논리게임이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걸 빠르게 찾아내고 어려운 문제를 솎아내는 기준을 만들려 했습니다. 3단 논법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의 문제풀이 해법을 참고했어요. 시각적 사고, 내게 강점인 문제와 약한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시간을 관리했어요. 주사위의 경우에는 전개도를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펼치려고 하기보다 평면적으로 개별 부분을 비교하고 소거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제가 여의도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서류 합격 연락을 받았어요. 주 6일 근무이고 매일 새벽 1~2시에 퇴근했어요. 빈 사무실에서 하루에 1~2시간 공부하고 택시로 귀가했습니다. 집에서 잠깐 눈을 붙인 다음날 아침 8시에 출근했어요. 이렇게 무리를 한 이유는 시험 합격 비결이 익숙함이기 때문이에요. 익숙해지려면 첫째 많이 풀어야 합니다. 둘째 매일 골고루 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영역을 하루에 몰아푸는 걸 금기시했어요. 그 대신 모든 영역의 문제를 골고루 풀었어요. 매일 주어진 시간을 골고루 안배하는 방식으로 각 유형에 대한 익숙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연구소는 양질의 컨텐츠를 취준생 여러분을 위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